6절 와일드 카드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일드 카드 타입이란 제네릭 타입을 매개 변수나 자, 이런 자리를 이야기하죠. 리턴 타입으로 사용할 때, 리턴 타입은 이제 여기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입 파라메타를 제한할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제네릭 타입이 여기에 온다든지 또는 여기에 올 때 그 제네릭 타입의 타입 파라메타를 제한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자, 와일드 카드를 사용해서 제한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5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t-extens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제네릭 타입을 선언을 할 때 타입 파라메터를 제한을 하는 것이지만 이 와일드 카드는요, 이미 선언되어져 있는 제네릭 타입을 매개 변수나 리턴 타입으로 사용할 때 타입 파라메터를 제한할 목적으로 이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와일드 카드 타입은요,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표가 있는 경우, 물음표 extens가 있는 경우, 그리고 물음표 수포죠. 네, 수포가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네릭 타입 다음에 이렇게 물음표가 와서 매개 변수에 사용이 되면요. 자, 요 매개 값으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객체는 바로 이 course라고 하는 이 제네릭 타입에 어떠한 구형 클래스가 대입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ourse string 와도 되고요. course integer, course member, 하여튼 여기에는 어떠한 클래스 또는 어떠한 인터페이스 타입이 와서 이 course 객체라면은 다 이 자리에 매개 값으로 넣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이와 같이 여러분이 물음표 다음에 extend가 붙고요. 상위 타입이 오게 되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자, 타입은요. 이 상위 클래스이거나 또는 상위 클래스의 하위 타입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타입을 지정을 함으로 해서 여러분이 상위 타입의 하위 클래스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 이거를 upper bounded wildcard라고 하고요. 자, 우리말로는 이제 상위 클래스 제한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이거와 정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자, 물음표 다음에 슈퍼가 오고 하위 타입이 오는데요. 그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클래스 타입은 하위 클래스의 위쪽 부분만 올 수 있다. 이거는 상위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 타입은 올 수 있고 이것은 하위 클래스의 위쪽 부분만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lower bounded wildcard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위 클래스를 줌으로 해서 하위 클래스를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말로서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 A를 상속을 해서 자, B가 만들어졌고 자, B를 상속해서 C를 만들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또 C를 상속해서 자, D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또 D를 상속해서 자, E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만약에 이 C를 내가 요 자리에 넣게 되면 자, 요 자리에 내가 C를 넣었다. 여기도 C를 넣었다. 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물음표 extends C가 되면 C도 되고 C의 하위 클래스만 올 수 있다. 이 자리에. 그러면 C의 하위 클래스는 바로 D하고 E죠. 그래서 C, D, E 타입이 여기에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는 B는 올 수 없어요. 왜 올 수 없냐면 이 자리에는 상위 타입을 이미 줬기 때문에 이 타입까지라는 거죠. C 타입까지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B나 A는 여기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상위 클래스 제한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만약에 여기에 C가 사용이 되면요, C가 제일 하위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C가 제일 하위 타입이니까 여러분 C 위에 자 B, A, 물론 C도 포함을 합니다. C도 물론 포함합니다. 그래서 C도 올 수 있고, 자 B도 올 수 있고, A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C도 올 수 있고, 자 B도 올 수 있고, A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것은 D와 E는 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위 타입으로서 C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제일 밑에 타입이다. 이 C보다 더 밑에 타입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D하고 E는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 위쪽 부분만 올 수 있다. 그러면 요 부분만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요 위에서는요. 자, C가 자, 여기 올 수 있는 최상위 클래스라는 겁니다. 요 C. 그럼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뭐가 올 수 있다고요? C는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C 밑에 D는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E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자리에 올 수 없는 것은 B와 A는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extends 상위 타입은 상위 클래스를 제한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까지만 자, 올 수 있다. 요 범위만 올 수 있다. 이게 바로 extends고요. 자, 슈퍼 하위 타입은 하위 클래스를 제한한다. 요까지다. 그래서 요 위까지는 사용 가능한데 요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슈퍼 하위 타입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와일드 카드 타입을 코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섹션 06에 이그잼 01, 자, 언더바 제네릭, 자, 와일드 카드. 자, 이렇게 패키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제네릭 타입을 하나 선언해 볼 건데요. 자, 클래스를 선택을 하고요. 자, 이름은 자, 코스라고 주겠습니다. 코스죠. 예. 우리 보통 뭐 과목 있잖아요. 수강하는 과목, 과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라고 하는 그 과정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는 뭐 다양한 사람이 수강할 수 있잖아요. 뭐 학생도 수강할 수도 있고, 근로자도 수강할 수도 있고, 학생 중에서는 뭐 일반 학생 또는 뭐 고등학생 이런 수강 대상이 또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대상자를 이제 코스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 포함시켜서 그 한 과정에 있는 멤버들을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코스라고 하는 바로 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제네릭 타입으로 T 타입을 이제 이렇게 줄 건데요. 이제 요 자리에는 이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대상. 그래서 일반인도 올 수 있고, 뭐 학생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어떤 타입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당 타입의 그 대상을 그 이렇게 가리키는 어떤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rivate string name. 자, 이렇게 주어서 과정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영어 과정, 뭐 수학 과정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과정명. 뭐 토플 과정, 뭐 이렇게 영문법 과정,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 private 자,
T 타입의 배열을 이렇게 자 선언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과정에는 보통 수강생이 뭐 10명이다 또는 뭐 20명이다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과정은 인기가 있어서 뭐 빨리 마감이 되기도 하고요. 뭐 어떤 과정은 이제 인기가 없어서 이제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래서 한 과정당 들어올 수 있는 최대 그 학생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로 자 학생들을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자 필드로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자 학생이 몇 명 정도가 들을 수 있는 과정이냐 그거는 나중에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생성자에서 초기화를 해서 몇 명까지 들을 수 있는 과정인지를 이제 만들도록 할 건데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게 T타입의 배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자 일반인도 들어올 수 있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학생도 들어올 수 있고 이 자리에 근로자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타입의 클래스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다양한 타입의 배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이 일반 사람 펄선이 들어왔다. 그럼 이거는 펄선 배열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스튜던트가 왔다. 그럼 이거는 스튜던트 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자 근로자가 왔다. 그러면 여기는 근로자 배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구체적인 클래스가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 과정을 들을 수 있는 학생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T타입 배열을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서요. 자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public course 자 string name 그리고 int capacity라고 주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과정명을 자 받아서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this.name equal name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capacity는 뭐냐면 몇 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이냐, 다시 말해서 이 배열의 크기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들어올 수 있는 최대 학생 수는 얼마냐, 자 그거를 외부에서 capacity로 받아서 자 여기에 배열의 크기로 잡아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자 스튜던트라고 하는 바로 이 타입은요 T타입 배열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자 new T타입의 배열이다 이렇게 해서 capacity라고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거 에러 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런 문법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아직 여러분이 T가 결정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new를 써서 배열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T타입의 배열을 만드느냐면요. 일단은 오브젝트 배열로 만듭니다. 일단 오브젝트 배열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자 타입 변환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브젝트 배열을 자 T타입으로 변환을 시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자바에서는 아직 T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자 이와 같이 T타입 배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그런 거니까 뭐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T타입 배열을 만드냐면 일단 오브젝트 배열을 먼저 만들고요. 이거를 T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하는 거죠. 자 강제 타입 변환이죠. 이렇게 해서 T타입 배열을 이렇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오브젝트 배열이 만들어지면서 타입 변환이 되어서 대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capacity의 크기만큼 결국은 T타입 배열의 크기가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10을 주게 되면 결국 이 과정에는 10명의 학생들만 수강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이어보죠. 자, public string, 자, getName, 자, getter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return name. 자, 그 다음에 public, 자, t 배열을 리턴하는 자, getter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get students. 역시 return, 자, students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메소드를 하나 만들 거냐면요. 자, public void add, 자, t 타입을 매개 변수로 받는 자, 메소드를 선언해 봤습니다. 자, 이 add라는 메소드는요. 자, 여기에 t 타입 객체가 들어와서 여기 배열에다가 저장하는 자,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t 타입이 뭐가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어떤 클래스가 결정이 되면 해당 클래스의 객체를 받아서 결국 여기에 저장을 이제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게 배열이잖아요. 그죠? 이게 배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배열인데 그래서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 이렇게 해서 쭉 인덱스 번호가 있을 거고요. 요거는 이제 n-1 또는 n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어떤 학생 객체가 저장이 됐어요. 뭐 어떤 객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t 객체가 자, 어떤 타입이라고 결정이 되면 그 객체가 이렇게 저장이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자, 요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가 만약에 수강 취소를 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빠졌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자, 이 등록된 학생을 아마 그 수강 취소를 하면서 없앨 거예요. 이렇게 요 부분을. 그쵸? 요 부분을 이제 이렇게 등록 취소를 해서 없애버릴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다시 수강 신청이 되어서 어떤 학생 객체를 추가를 할 때 여기다가 추가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요 비어있는 자리에 여기에다가 추가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에다 추가하는 것이 더 좋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비워놓고 여러분 여기만 또 채우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서 자,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서 거기다가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add라고 하는 메소드가 배열에서 비어있는 부분, 이런 비어있는 부분을 찾아서 여기 있는 이 객체를 저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이제 폼을 하나 작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int i는 0, i는 자, students의 length만큼 자, 돌아라. 자, 이렇게 주고요. 자, 결국 이 capacity만큼 이제 포문이 반복해서 돌겠죠. 그래서 students length는 결국 capacity니까요. 자, 그러면 이 포문이 돌면서 비어있는 곳을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if 자, student 자, i번째가 자, 비어 있느냐 자, 요렇게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student죠. 예. 그래서 i번째에 항목이 없느냐, 즉 비어 있느냐 이렇게 검사를 하고요. 만약에 비어 있다면 바로 요 자리에다가 자, 여기에 매개값으로 준 이 객체를 저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students i에 자 이렇게 t를 자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더 이상 비어 있는 곳을 찾을 필요 없죠. 그래서 비어 있는 것을 찾았으니까 이제 여기다 넣고 자 포문은 그대로 종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이 코스라고 하는 클래스는 과정 클래스입니다. 과정. 예, 교육 과정이 있죠. 그 과정 클래스고요. 그래서 제네릭 타입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어떤 종류의 학생들이 이 과정을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person, student 또는 worker 뭐 이런 클래스가 와서 자 해당 대상 즉 이제 수강 인원을 이제 제한을 해서 그래서 과정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쓰겠다는 이야기죠. 생성자는 이름과 이 과정을 들을 수 있는 학생 수를 이제 받아서 자 이렇게 이제 필드를 이제 초기화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강 대상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강 대상 클래스는 person, student, 뭐 하이 스튜던트라고 그럴게요. 하이 스튜던트 그리고 워커 근로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먼저 일반인 person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일반인 하게 되면은 뭡니까? 뭐 모든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사람은 이제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자 필드로 일단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이름을 매개 값으로 받아서 그래서 네임 값으로 이렇게 세팅을 할게요. 자 이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주고 자, 요 이름을 가지고 필드에 저장을 해서 person이라는 객체를 만들 수 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getter를 하나 만들어 보죠. 그래서 public 자, string get name 해서 return name 자, 이런 식으로 자, get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person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 자,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재정의를 해서 여러분이 그 system.out.println에 이 person을 출력을 할 때 자, toString의 내용이 출력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toString이라고 하는 것을 재정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자, 뭐라고 입력을 주냐면은 요건 지워버리고요. 자, 요 자리에 자, name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person을 출력을 하게 되면 바로 name만 출력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person을 이제 상속을 해서 자, 학생 클래스와 그 다음에 근로자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학생 클래스부터 먼저 만들어 보면요. 자, 여기서 클래스에 이제 스튜던트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무엇을 상속을 한다고요? 자, person을 상속을 합니다. 자, person을 상속을 하고 나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뭐 별다른 필드 뭐 이런 거는 없고요. 그리고 막바로 뭐 메소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person의 뭡니까 생성자를 올바르게 호출해서 이름을 이제 전달하도록만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러 나는 이유가 결국 이제 person의 생성자 호출이 잘못됐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니까.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add constructor 뭡니까? student.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 만들으라고 이제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국은 외부에서 이름을 받아서 그 이름을 자 펄선에 자 생성자에다가 넘겨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아까 컴파일 에러가 났던 겁니다. 여기 없으면 컴파일 에러가 나죠. 그래서 부모 생성자를 올바르게 호출해 줘야 되죠. 그래서 부모가 지금 현재 이 생성자밖에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슈퍼하고 자 문자열이 들어가는 이런 생성자를 반드시 호출해야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근로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근로자 클래스는 이 학생 클래스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펄슨을 상속을 받아서 자 생성자만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를 카피 V를 해서 자 워커라고 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워커를 열어보면은 클래스 이름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생성자 이름도 바뀌었죠. 자 이번에는 이 스튜던트의 또 그 하위 클래스 자식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 스튜던트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하이 스튜던트 이렇게 만들고 무엇을 상속을 받느냐면 자 스튜던트를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스튜던트의 생성자가 이와 같이 4개 변수에 있는 생성자니까 자, 이 하이 스튜던트도 올바르게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자, 이와 같은 생성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네임을 받아서 스튜던트의 자,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죠. 바로 요 생성자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하이 스튜던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제일 위에 어떤 클래스가 있느냐? 자, 펄슨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 펄슨을 상속을 해서 어떤 클래스가 만들어졌느냐? 자, 스튜던트 클래스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자, 근로자 클래스 워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스튜던트를 상속을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 하이 스튜던트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구조로 지금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와일드 카드 타입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이렇게 하고요. 자, 와일드 카드 example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클래스는 실행할 수 있는 클래스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메인 메소드를 이제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 메인 메소드의 주석은 지워주고요. 자, 이 위에다가 자, 스태틱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할 거예요. public static void register course 과정을 등록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course하고 물음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course라고 줬어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콜수 객체는 뭐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콜수 객체는 뭐가 올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여기에서 한번 호출을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 레지스터 자, 콜스
결국은 이제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register course. 그래서 요거를 호출할 때 여기에 어떤 코urse 객체를 넣을 수 있느냐예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는 이제 뭘 넣어 볼 거냐면, 자, new, 자, course, 그 다음에 person 이렇게 주고, 자, 일반인 과정, 그 다음에 콤마 5. 자, 이렇게 여러분이 course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때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떠한 타입의 구체적인 클래스가 지정되어도 상관이 없다. 자, 이게 바로 물음표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그대로 카피를 해서, 자, 요 자리에 여러분이, 자, 스튜던트가 와도 상관이 없고요. 자, 요거는 학생 과정. 그리고 요 자리에 여러분이, 자, 워커가 와도 상관이 없다. 왜? 물음표니까 어떠한 것이든 다 올 수 있다는 거죠.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도 올 수 있느냐면, 자, 하이 스튜던트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근로자 과정이라고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근로자 과정. 요거는 고등학생 과정. 그래서 이제 이게 물음표가 되면요, 여러분이 제네릭 타입 코urse에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 파라미터의 구체적인 클래스가 제한 없이 무엇이든 올 수 있다 입니다. 이 물음표가 오면은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선언하지 않고 만약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자, extends 이렇게 주고요, student라고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자, 요 이름이 똑같나요? register course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바꿔보죠. register course student라고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그렇다면 요렇게 매개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겁니다. 자, extend가 오게 되면요, 상위 클래스 타입을 제한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최상위 클래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위에 여러분이 뭐가 있냐면, 자, 스튜던트는 뭐를 상속받았죠? 펄슨을 상속받았죠. 그리고 스튜던트는 또 누가 또 상속받았습니까? 하이 스튜던트가 상속받았죠. 그러면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타입은 뭐가 올 수 있느냐면 스튜던트나 또는 하이 스튜던트만 올 수 있고요. 이 위에 부모인 펄슨이라는 타입은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했어요. 자, 여기다가 넣고, 자, 매수도 이름만 바꿔 볼게요. 매수도 이름만 바꿨습니다. 자, 저장할게요. 자, 하게 되면은 어디서 지금 에러가 나요? 지금 여기에서 에러 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에러 나죠. 그래서 이거하고는 이거는 에러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자리에 지금 보니까 펄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타입이 사용이 됐죠. 근데 여기서는 스튜던트나 그 하위 클래스 타입만 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펄슨은 스튜던트의 하위 타입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에러가 나는 겁니다. 자, 스튜던트는 되고요. 그 다음에 워커. 이런 워커하고 스튜던트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자, P를 상속을 해서 펄슨을 상속을 해서 여러분이 스튜던트가 만들어졌고 워커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 둘의 관계는 뭐 없죠. 부모를 P로 받았다 이거 말고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스튜던트 타입만 올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워커가 오게 되면은
컴파일 에러가 나는 거죠. 자, 스튜던트 밑에 또 뭐가 있어요? 하이 스튜던트가 있죠. 이 하이 스튜던트는 스튜던트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하위 클래스죠.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스튜던트의 하위 클래스는 올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이거 하고 자 이거는 자 되는데 이 두 개는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자 주석 처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다른 메소드를 하나 선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슈퍼를 한번 넣어 볼게요. 슈퍼. 자 이번에는 자 요 메소드 이름을 워커라고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워커라고 한번 줘 봅시다. 자 여기다가 스튜던트 그대로 한번 줘보고 나중에 워커로 바꿀게요. 우리 교재에서는 워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자 저장을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여기 메소드 이름만 자 바꿔 볼게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올까요? 자 지금 이 두 개는 자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컴파일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 슈퍼는요 스튜던트가 제일 하위 타입의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튜던트 위로는 올 수가 있는데 이 스튜던트 밑은 오지 못한다. 자 스튜던트를 포함해서 위쪽 타입은 올 수 있으되 그 밑에 타입은 못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관계를 보게 되면 자 또 한번 그려보죠. 그래서 펄슨을 상속받아서 스튜던트가 만들어지고 워크가 만들어졌죠. 스튜던트를 다시 상속을 받아서 하이 스튜던트가 만들어졌죠. 지금 이 스튜던트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얘가 제일 하위 타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튜던트랑 P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지만 이 밑에 타입 하이는 올 수가 없다. 물론 당연히 W도 올 수 없죠. W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하고는. 그래서 얘하고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타입 파라미터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여기에 extend는 상위 타입을 제한을 하는 거고 슈퍼는 이제 하위 타입을 제한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이제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대로 자, 코딩을 한번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요거 다 자, 지울게요. 자, 여기에는 어떻게 이제 코딩을 했냐면 우리 교재에서는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자, 일단 코스에 자, getName을 해서 이제 코스의 이름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 과정의 수강생 이렇게 주고 자 플러스 자 arrays 클래스에 자 toString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배열 항목을 모두 출력을 한번 해보죠. course.getStudent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자, 다 복사를 해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넣어 주고요. 자, 여기도 똑같이 넣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네임이 다 똑같죠? 자, 그리고 이제 메인 메소드에서 여러분이 자, 위에 있는 메소드를 자, 이용을 한번 해 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다양한 코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스 person 그래서 일반인이 들을 수 있는 과정이란 이야기고요. 그래서 person 코스를 만드는데 new 자 course person 자 여기서 일반인 과정
그리고 5. 자, 5명까지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이 그 다이아몬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이게 없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 이제 수강 신청을 받아볼 거예요. 그래서 자, person 자, course.add 이렇게 주고요. new person 자, 일반인.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person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은 여러분이 코스라고 하는 이 클래스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요 자리에 우리가 제네릭 타입으로 t를 선언했잖아요. 그럼 결국 이 자리에 이제 펄선이 되면서 이것도 펄선이 되고, 자, 이것도 펄선이 되니까 결국 add 메소드에 매개 값으로 올 수 있는 것은 펄선 객체를 반드시 잡아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펄선이 됐기 때문에 펄선 객체를 반드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것을 자, 이렇게 4개 정도 만들고 여기는 직장인, 하여튼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다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자, 고등학생. 그래서 나이에 관계없이 직업에 관계없이 다 들을 수 있는 과정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저장을 하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과정은 근로자 과정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어떤 분들의 과정이라는 뜻에서 자, 코스죠. 코스, 워커 이렇게 주고, 자, 워커 코스, 그 다음에 new 코스, 그 다음에 자, 다이아몬드 연산자. 그러면 여기 이제 워커가 이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자, 직장인 과정. 그래서 최대 5명까지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워커 코스의 수강 신청을 받아보죠. 그래서 add new worker 이렇게 해서 직장인 자, 이렇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워커가 주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도 워커 객체를 만들어서 자, add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비슷한 코드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자, 스튜던트 코스를 만들 거예요. 학생 코스죠. 그래서 여기는 스튜던트, 그 다음에 여기는 학생 과정. 그래서 여기는 역시 이제 5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는 스튜던트 코스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스튜던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요 자리에 여러분이 이 스튜던트 타입이 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의 하위 타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튜던트의 하위 타입, 지금 하이 스튜던트가 있죠. 그거를 생성해도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하이 스튜던트. 그래서 고등학생. 학생이라면 다 들을 수 있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번에는 자, 고등학생만 들을 수 있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그럼 뭐가 돼요? 하이 스튜던트가 되겠죠? 자, 여기도 하이 스튜던트가 될 것 같고요. HIGH까지 다 넣어주겠습니다.
자, 요거는 고등학생 과정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자, 이렇게 다 넣어주고, 자, 이렇게 이제 하이 스튜던트가 되면은, 자, 당연히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 타입이 생성이 되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반드시 하이 스튜던트 타입의 객체만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지워줄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부모 클래스니까 이제 이거의 하위 클래스는 다 여기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스튜던트, 하이 스튜던트. 하지만 이제 이 타입의 부모는 올 수 없다. 하여튼 밑으로는 올 수 있지만 위에 부모는 올 수 없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스튜던트는 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총 4개의 과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반인 과정, 근로자 과정, 학생 과정, 그 다음에 하이 스튜던트 과정, 고등학생 과정. 자, 이렇게 과정을 만들어 놓고, 자, 여러분이 자, 과정 등록을 이제 해 볼 건데요. 자, 과정 등록 메소드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자,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서 자, 갈로 열고 지금 각 과정을 다 넣어 보는 거예요. 자, 일반인 과정. 자,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겠죠. 왜냐면은 요 자리에 여러분이 물음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클래스건 다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펄슨이 오든 워크가 오든 뭐 스튜던트가 오든 하이 스튜던트가 오든 하여튼 어떠한 객체든지 다 여기 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가능하고, 자, 마찬가지로 자, 다 가능하겠죠. 이 자리에 자, 워커 코스도 올 수가 있는 거고요. 스튜던트 코스도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이 스튜던트 코스도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자, 일반인 과정 수강생, 일반인 직장 학생 고등학생 다 되고, 직장인 과정 수강생은 직장인밖에 안 되고요. 학생 과정 수강생은 학생 고등학생 되고, 고등학생 과정 수강생 고등학생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추가한 바로 요 add 메소드로 추가한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계행을 먼저 좀 해주죠. 보기 좋게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등록 자, 메소드인 register course student라고 하는 것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게 되면 지금 이 두 개는 에러나고 이 두 개는 에러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상위 타입을 스튜던트로 여러분이 지정했기 때문에 스튜던트 그 위에 있는 타입은 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펄슨 들어올 수 없고요. 워커는 지금 스튜던트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객체이거나 또는 하이 스튜던트, 하위 클래스 타입의 그 객체만 이제 사용된 제네릭 콜스만 이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스튜던트나 또는 하이 스튜던트, 이게 이제 타입 파라미터로 지정된 이 콜스 객체만 자, 여기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똑같이 복사를 해서 자, 이거를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과정인가요? 근로자 과정.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넣으면 자, 이번에는 이거랑 이거랑 에러나죠.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 제가 직장인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스튜던트라고 제가 줬네요. 그래서 이거를 워커로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 교재에는 이제 워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워커가 이제 데모로 해서 자, 이 워커가 이제 하위 타입이 되는 거죠. 그럼 워커의 상위 타입은 올 수 있으되 워커의 하위 타입은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에러 나는 것은 워커이거나 상위 타입은 괜찮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스튜던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올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위에 보면요, 여러분이 자, 워커 타입으로 지정된 콜소 객체 그리고 펄슨 타입으로 정의된 콜소 객체는 얼마든지 이제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지만 이런 스튜던트나 하이 스튜던트 전혀 무관한 어떤 이런 클래스는 올 수 없다. 워커의 하위 클래스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것도 올 수 없겠죠. 워커까지만 사용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자, 세 개의 자, 와일드 카드 타입이 있다. 물음표 익스텐즈, 물음표 슈퍼. 그래서 API 도큐먼트에 여러분이 매개 변수나 또는 리턴 타입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 두시면 도큐먼트를 보기가 매우 쉬워집니다.